우리 배터리 3사, 우리 소재 업체들 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투자들이 그래서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배터리 3사가 분기 시장한테 장악할 수밖에 없겠죠. 예정된 거고요. 자, 이렇게 그럼 배터리 3사 노차이나 존에서 열린 기회에 아주 과감한 투자로 베팅을 하는 분위기인데 K배터리 캐즘 돌파 승부수 이거 진짜 기대를 걸어도 좋은 걸까요? 네. 2부에 이어서 3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세 번째 주제가 그 북미 시장은 한국 배터리 3사가 장악할 것. 26년부터는 ESS 시장도 장악한다라고 이제 그런 주제고요. 앞에 2부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 그 머니투데이에서 요 기획 기사가 있어요. MT 리포트라고 여기 이제 그 관련된 그 시리즈별로 쭉 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런 시리즈 한번 뉴스 보시는데 거기서 갖고 온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배터리 캐즘 구간에 북미에 이제 우리 그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대략 50 정도 이제 투자를 한다는 얘기고, 이런 지금 노차이나 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시장에서 지금 이런 일시적인 그 캐즘 구간을 투자를 통해서 탈출을 하겠다라는 전략인 거고,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배터리 3사가 북미 지역에 27년까지 대략 그 633기가와트시 수준의 배터리 캐파를 구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략 점유율 따지면 거의 80%가 넘어요. 그 캐파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파나소닉이 증설을 잘 못하고,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그 ASEC 정도 빼면은 없다 그러면은 그 이상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점유율 기준이고, 다만 이제 이게 그 캐파 구축한 다음에 이 가동률이 나중에 더 중요하겠죠. 충분한 가동률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1년에 전기차 1000만 대 정도 생산하는 이 규모입니다. 이게 1000만 대 정도고, 배터리 3사 단독 공장 외에도 GM, 스텔란티스, 현대기아차, 혼다, 포드 등과의 그 조인트 벤처 합작 공장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이게 이제 대략 투자 금액이 1기가와트치당 캐펙스당 1,300억이니까 투자 금액 전체만 앞으로 이제 82조 정도 투자가 들어갈 것이고, 이게 이제 조인트 벤처에 참여 완성차 기업 투자가 50% 반반씩 투자할 거니까 50% 잡아도 일단 그것 때문에 한 50조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50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특히 이제 SDI 같은 경우가 좀 북미 쪽에 진출이 좀 더뎠지만은 단독 공장 지금 추가 설립을 고민하고 있고, 엔솔도 소재 부분 쪽에서 LG 화학이 지금 양극재라니까 이게 4조 정도 투자를 할 것이고요. 포스코 페트로케임도 2조 이상 들여서 북미 쪽에 이제 양극재 공장 들어가는데, 북미 쪽에 양극재 공장을 짓게 되면은 그 AMPC 대상에서 보조금을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박 같은 경우가 이제 솔루스 샴슨 소재가 이제 퀘벡 쪽에 짓고 있고, SKC라든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들도 이제 북미 쪽에 타이밍 보고 있는데, 지금 북미 시장에서 특히 하이엔드 동박이 앞으로 좀 쇼트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 시장 쪽에서는 아마도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좀 동박으로 보면은 좀 탑픽이 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엔솔 쪽이 SKC를 좀 동박스러운 좀 배제를 하면서 롯데 걸 좀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동박으로만 보면은 롯데가 좀 탑픽인데, SKC는 그래서 이제 동박 2차전지 소재보다도 그 유리기판이나 반도체 소재 종목으로 보시는 게 그쪽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북미 쪽에 생산 라인들 캐파 쭉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그 유럽이라든가 그 중국 같은 경우가 그 전기차 침투율이 뭐 거의 30% 육박을 하는 반면에, 미국이 지금 거의 8% 수준밖에 안 되니까, 향후에 그 50%까지 간다 그러면은 성장성이 가장 높은 게 이제 북미 쪽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북미 쪽에서의 가장 성장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제 진입 장벽이 마련된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아래법에 의한 그 FEC 규정이 이제 우리 배터리 3사의 그런 장벽, 어떤 보호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중국 배터리라든가 그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은 보조를 못 받는 반면에 우리 배터리 3사, 우리 소재 업체들 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투자들이 그래서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배터리 3사가 북미 시장한테 장악할 수밖에 없겠죠. 예정된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런 같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조금 받는 그 43종 중에서 31종이 배터리 3사 거,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3사 제품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게 72%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거의 그러면은 미국에 생산되는 전기차들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거의 80% 정도는 생산 캐파도 그렇고 전기차도 한 80%대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보조금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거고요. 중국 배터리라든가 소재 기업들은 관세도 받고 보조금도 못 받으니까 당연히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서 점점 이제 가격 그 경쟁력을 이제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배터리 3사랑 일본 파나소닉이 수혜를 얻게 되는데 지금 파나소닉이 기술력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테슬라로부터 오더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최근에 점유율이 급감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배터리 3사가 장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엔솔이 지금 미국 홀랜드 시위에서 12년 세금 감면 승을 획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정을 짓게 됨 인해서 세금을 이제 10년 동안 이제 12년 동안 감면을 받게 되는데, 이게 지난 5월 달에 1,100억 투자 미시간 공장 투자권에 대해서 세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거를 신청해서 이제 감면 받기로 결론이 났고,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리포트 하이토젠 그 리포트가 11페이지에 나온 내용이고요. 요 한국, 일본, 중국별로 해가지고 업체별로 향후 배터리 이제 캐파 내용인데, 그러니까 633기가와트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국내 업체가 상당히 다 자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앞으로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요걸 좀 오늘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요거는 이제 반복을 한다 그러면은 그 ESS 시장에서도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여전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에서도 장을 한다는 것들은 앞에 내용이 좀 중복됐으니까 제가 일단 요거 넘어가는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통계입니다. 이게 최근 5월달 이게 4월달까지 통계거든요. 파나소닉 6위에 있죠. 네. 예, 그 전에 여기 이 정도 4위, 5위 있었는데 6위 떨어졌어요. 파나소닉 들어갔고 보면은 이제 점유율이 성장률이 29.5% 줄어들었죠.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테슬라 물량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엔솔 쪽에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엔솔이 지금 13% 정도인데 지난해보다 떨어졌죠. 떨어진 이유가 이제 CATL이라든가 특히 SDI라든가 중국업체 일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인데, 요게 어쨌든 파나소닉이 떨어진 거는 아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게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요게 잘 보면은 이게 그 배터리 사용량 기준이거든요. 네. 이게 출하량이랑 거의 갖다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순서가 보면은 이제 점유율이 37%, 15.4%, 13%, 5.1, 4.8이잖아요. 다음 걸 보시면 요게 지금 매출액 기준이고 출하량 기준이에요. 이게 이제 지난해 겁니다. 지난해. 출하량 기준으로 지난해 1위가 CATL인데 35.6%인데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30.6%입니다. 5%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점유율도 출하량 기준으로는 엔솔이 14.9%인데 매출로 가면 16.4% 올라갑니다. 비아디도 마찬가지로 15.6% 출하량 기준 15.6인데 매출로 가면은 10.6%로 5% 줄어들죠. SDI도 5.7에서 7.8로 올라가요. 그리고 SK온도 6.6에서 7.5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특이하게 파나소닉은 출하량으로는 4.7인데 매출 기준으로 3.6이에요. 이 얘기는 파나소닉 덤핑치가 제대로 제각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중국 CATL이라든가 비아드 같은 경우에는 판가가 낮다는 얘기예요. LFP가 아무래도 판가가 낮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삼성전자가 출하량이 많다고 해서 애플보다 세계 스마트폰 1위 업체라고 할 수 있나요? 애플이 월등 매출액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하량 기준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으로 앞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 배터리 3사가 북미 시장에 프리미엄을 더 많이 받아서 가격이 더 좋게 받게 되면은 이런 출하량보다 이 매출액 기준의 점유율이 월등히 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출하량 기준이 아닌 매출액 기준을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내 배터리 3대 점유율이 올라가는 게 확연히 보이고, 그 반면에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출하량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이런 매출액 기준으로 같이 봐야 된다. 특히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단순히 출하량 기준으로 봤을 때보다 변화가 보여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든 특히 파나소닉의 변화가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반드시 이제 출하량 기준으로 볼 건 아니다. 요거 좀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표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하량과 매출액 기준이 점유율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부분도 참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일단 또 매출액 기준으로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장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